지금부터는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생식과 유전 단원에서는 가장 먼저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사죠. 자, 수도사였고 수도사이면서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수원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식물들과 굉장히 가까웠죠. 이러한 이유로 멘델은 유전 법칙을 만들기까지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잘 어울려져서 그 엄청난 과업을 해냅니다. 자, 수도사라서 여기 이 수도원에 정원을 가꾸는데 이 수도원 정원에 한 30그루의 완두콩을 재배하게 되죠. 그래서 39루 완두콩으로 시작을 해서 이 완두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란다. 완두콩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완두콩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죠? 완두콩을 하게 된 계기가 대립형질이 뚜렷하고, 그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왜 완두콩을 선택했을까? 왜 선택했을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선생님이 하나가 대표적인 거였어요. 왜 완두콩을 선택했을까? 대립형질이 뚜렷했다. 또 뭐가 있을까? 그죠? 한 두 가지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지문에 있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두콩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멘델이 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윈 때문에. 그 다윈이 마침 진화론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멘델은 빛을 보지 못했고 멘델이 죽은 후에도 16년이 지나서야 그 새로운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멘델의 이런 시작, 그러니까 우열의 법칙이라고 이런 모든 이런 어떤 용어는 뒤에 가서 훨씬 더 자세하게 메이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훨씬 더 용어 정리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도 멘델이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이런 초석을 닦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옛날의 천재 과학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실 안에서 만나면서 그분의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똑똑함을 좀 배워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그리고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지문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선생님하고 요거를 자, 옆으로 좀 가져가서 자, 이거를 가져가서는 옆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우열의 법칙에 대해서 우열의 법칙, 자, 우열의 법칙으로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자, 우열의 법칙 실험은 우리가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자, 둥글고 주름진 게 있어요. 그죠? 둥글고 주름진 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교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가 나온다? 둥근 게 나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실험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둥근 거가 또 주름진 거가 있는데 여기 뒤에서 또 둥근 거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선생님 여기 색연필로 하는 게 낫겠다. 그쵸? 멘델은 먼저 순종을 얻어요. 자, 순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가수분을 통해서 순종 얻습니다. 자가수분 어때요?
같은 개체 안에서 그쵸? 꽃이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소술과 암술로 여기 안에서 나오게끔 해가지고 같은 개체 안에 이 같은 개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개체 안에서 같은 물질이 여러 번 계속 나오죠. 계속 자기들끼리 교배를 했는데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종 얻는 방법으로 이제 위와 같은 실험을 했죠. 이제 순정을 얻어서 서로 이제 다른 개체, 그러니까 노란색만 나오는 것끼리 된 것에 이제 순종, 주름진 것에 대한 것에 이제 순종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노란색 완두콩에다 했을 때도 둥근 게 나왔고 초록색 완두콩에서 했을 때도 둥근 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초록색과 노란색을 했더니 이번에도 둥근 게 나왔고 주름진 것끼리 했을 때 초록색과 노란색을 했더니 노란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예요.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를 요렇게 했는데 모두 노란 거. 자, 노랑과 초록을 했을 때는 누가 나오더라? 노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둥근 것과 주름진 걸로 하면은 누가 나왔어요? 둥근 것이 나왔어요. 자, 이것으로 봤을 때 멘델은 그 당시 호남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호남유전. 자, 호남유전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때 믹스돼서 나온다라는 그 말을 여기서 멘델은 아니겠구나. 어떤 한 사람의 것을 유독히 딱 담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한쪽을 담는다라고까지는 여기서는 그런데 한쪽을 담는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도록 보이는 것들 같이 요렇게 했지만 하나는 사라지고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들을 표현형이라고 했고 겉으로 드러나도록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를 우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성이라는 말 쓰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교과서에서 이런 말 쓰니까 자, 우성,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성의 형질이다. 이게 어떤 게 잘났다 이건 아닙니다. 자, 우성의 형질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우성의 형질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열의 법칙이다 라고 합시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